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맑고 쾌청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강한 햇볕에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륙 지역인 경주에서는 오늘 27도까지 크게 오르겠지만 선선한 바닷바람을 그대로 맞는 울진에서는 19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 또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낄 수 있으니까요.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이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비는 저녁 무렵이면 그칠 전망입니다. 내일 하루 동안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9도, 영덕 22도, 포항이 23도, 경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1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모레까지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월요일 아침까지 비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지겠고요. 특히 일요일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기 악화로 문을 닫은 공장을 임대해 폐기물을 몰래 버리고 달아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주시 강동면 형산강 바로 옆 공장에도 알루미늄 폐기물 1000여 톤을 불법 투기했는데 불이 나고 농지를 오염시키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앞마당에 정체를 알 수 없는 1,600여 톤의 불법 폐기물이 토사와 뒤섞여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폐기물이 빗물과 반응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불법 폐기물은 알루미늄 제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알루미늄 광재 폐기물로 확인됐습니다. 미세한 알루미늄 분진이 날리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고 인근 주민들은 두통과 메스꺼움 증상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냄새가 이게 지금 냄새고 숨을 못 쉬겠습니다. 이게 좀 있으면 바람 불면 먼지가 동네를 뒤덮습니다. 지금 이렇게 악질들 이렇게 나쁜 이 폐기물을. 공장터를 임대한 사업자가 지난해 10월 공장 주인 몰래 알루미늄 폐기물을 불법으로 야적한 뒤 달아났습니다. 기계 갖다 놓는다고 했는데 아침에 그 출근해 보니까 세상에 폐기물이라고 3,000통이나 갖다 놨는데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이거 되겠습니까? 넘들 동네 분들은 제가 돈 받고서는 한 줄 알고 있어요. 비가 올 때마다 알루미늄 폐기물에서 흘러나온 폐수가 인근 토양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는 이 농작물 노는 농사 못 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초원에 와가 이런 걸 모른다고 갖다 묻어놓고 빨리 채워주지도 안 하고 비만 오면 물이 내려가고 논에 다 실려 내려가고. 경주시는 폐기물 불법 처리와 관련된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이들에게 강제 이행 명령 조치를 해 현재 폐기물 반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달 말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은 159만 톤. 경기 악화로 문을 닫는 공장이 늘면서 이를 악용해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부당 이득을 챙기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 시민을 원고로 모집해 정부와 넥스지오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집단소송 6차 변론이 어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2018년 10월 포항 시민 17,000명이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으로 범대본은 올해 중으로 증거 신청을 마무리하고 변론 종결을 재판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지진 피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집단 소송 판결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봉화군과 위탁 계약한 청소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이 업체 사장의 아들로부터 갑질을 당해 힘들어하다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유가족과 노조 등이 봉화군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는데
알고 보니 봉화 군수가 청소 업체로부터 뇌물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사장아들,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기만 한 사람들 다 벌해주세요. 제발 벌 좀 주세요. 한순간에 내 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을 잃은 아내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숨진 김재동 씨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가해진 부당 인사와 임금 차별, 폭언을 견디다 못해 15년간 일했던 청소 용역업체의 사표를 쓰고 닷새 만에 급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당시 유가족과 노조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봉화군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엄태한 군수 면담도 했습니다. 해당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요구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한데 최근 엄태한 군수 뇌물수수 혐의 재판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엄 군수가 3명의 지역 업체로부터 뇌물 9억 4천여만 원을 받았다는 점을 제기했는데 그중 한 명이 이 청소업체 대표였습니다. 미아원 사망에 대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던 엄태한 군수가 뒤로는 문제의 업체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챙겼다는 겁니다. 뇌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지난해 9월 26일 엄 군수 자택. 환경미화원 사망 사건이 불거지고 2달이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 용역 계약을 유지해달라는 게 업체 측의 청탁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죽음으로 봉화군과 맺은 10억 원대의 계약이 자칫 해지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체 대표는 검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때 뭐 여러 가지로 뭐 군에 어려운 일도 있고 아마 뭐 적대할 일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다른 공무원 일반적으로 저걸 위해서 좀 사용하라고 그래서 보냈죠. 비대위 측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봉화 군수는 우리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봉화 군수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무마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이 점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노조 탄압 혐의로 이번 정부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던 이 청소 용역업체는 최근 1심에서 주동자인 대표와 아들이 징역 10월, 대표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근로복지공단은 김재동 씨 죽음을 산업재해로 승인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포항해경은 청년 어촌 정착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39살 A씨와 41살 B씨를 구속 입건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실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어업에 종사했는데도 가짜 서류를 제출해 지난해 경주시로부터 11차례에 걸쳐 보조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B씨는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직접 어업에 종사한 것처럼 꾸며 포항시로부터 보조금 540만 원을 받은 혐의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고래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고래자원 보존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법한 조업 중에 불가피하게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만 위판이 가능하고 그동안 해경 수사 후 공매가 가능했던 불법 포획 고래류는 모두 폐기해야 합니다. 또 자초나 포류된 고래는 폐기하거나 연구 교육용으로는 활용할 수 있지만 위판은 할 수 없습니다.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정인이의 양할아버지가 목사로 있는 안동의 한 교회 앞에서는 양부모의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시 용상동에 있는 한 교회 앞, 피켓을 든 시민이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인아,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우리가 바꿀게. 피켓엔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16개월이란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던 정인이의 해맑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의 엄마로서 내 아이를 눈빛이 제대로 쳐다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에서 저희 아이 때문에 하게 된 동기예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엄마들은 벌써 석 달째 돌아가며 이곳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안산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교회예요.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집이고 안산이가 여기 와서 이곳에서 함께 시위를 하던 한 유튜버는 정인이 양모가 보낸 옥중 편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이 양모의 편지를 공개한 유튜버는 바로 이곳에서 우체부가 편지 배달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원래 편지를 뜯으면 절대 안 돼요. 편지 봉투 겉에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하트 무늬가 그려져 있고 뒤에는 또 남편한테 쓰는 메시지 같았는데 옆으로 뜯으면 될 거야 하면서 웃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하이로 시작하는 편지에는 하트와 웃음 이모티콘이 가득했고 이민을 갈지도 모르니 자신들의 친딸 영어 교육을 당부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5장 분량의 편지에 정인이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한 줄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편지를 공개함으로써 이들이 절대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편 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을 구형받은 양어머니 장 씨와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받는 양아버지 안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주시는 청정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상수도 현대화 사업과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에 616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생산과 공급까지 전 과정을 감시 예측하는 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후 관로 교체와 관망 정비 사업도 펼칩니다. 또 사업비 416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산내며 주민들에게 광역 광수도를 공급하고 2026년까지 350억 원을 들여 간포읍과 문무대왕면, 양남면 등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도 배수 관로를 완공할 예정입니다. 기존 조례에 담긴 규제를 통폐합한 울릉군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가 마련돼 여객선 공모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최근 울릉군 의회를 통과한 새 조례는 여객선 총 톤수 제한을 기존 2,500톤 이상에서 2,000톤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체 길이와 항속, 선박 출항 통제 기준 파고 같은 선박 제원 부분이 삭제됐습니다. 또 울릉군 여객선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도 폐지됐습니다. 경기 침체에다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섬유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친환경과 보건, 안전, 건강을 테마로 한 기능성 섬유 제품들이 대세라고 합니다. 섬유 박람회장의 트렌드를 박재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재활용 수거업체가 분리하고 씻고 분쇄한 페페트병 조각입니다. 잘게 잘린 플라스틱 조각들은 수분을 빼낸 뒤 고열에 녹여 실로 뽑아냅니다. 항균, 약품 처리와 재건조 공정을 거쳐 친환경 섬유로 재탄생됩니다. 의류와 자동차 내장재, 침구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자연 환경도 보호하고 또한 동물 보호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즘 ESG 경영에 부합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건강 친화적인 섬유 소재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술복, 마스크, 방역 보호복 같은 의료용 섬유와 자동차 내외장재, 공기 정화 필터, 유아용 의류와 속옷 등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떤 바이러스를 조금 막을 수 있는 항균 기능성을 조금 더 사람들이 찾고 있고, 지금은 외부나 환경으로부터의 오염이나 바이러스 같은 치명적인 감염병에 있어서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과 기술들이 많이 트렌드로 보이고 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전시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참여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수출 상담도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코로나19라는 악재를 극복하고 빠르게 변하는 섬유 산업 생태계에서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포항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2022학년도 온라인 대학 진학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전국 97개 대학 입학사정관이 사전 접수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1 입시 상담을 하고 대학별 입시 설명회도 마련됩니다. 이번 행사는 박람회 전용 웹사이트나 포항시 진로진학 지원센터 유튜브로 진행되며 오는 17일부터 포항시 온라인 대학 진학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동해안 5개 시군의 지진 해일 안전관리 실태를 감찰해 모두 90건의 지적사항을 해당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3월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감찰에서 지진 해일 대피 교육과 훈련 등을 실시하지 않았거나 긴급 대피 장소, 현장 관리 소홀, 경보 시설 운영 미흡 등이 드러나 개선토록 조치했습니다. 또 대피 안내 표지판의 경우 표지판별 상세 위치 표기를 의무화하고 대피로 표지판 규격 통일, 대피 요원 1인이 담당하는 재해약자 수를 최대 3인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사항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륙 지역인 경주에서는 오늘 27도까지 크게 오르겠지만 선선한 바닷바람을 그대로 맞는 울진에서는 19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 또한 나쁨 단계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일 수 있으니까요.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전이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까지 확대되겠고요. 비는 저녁 무렵이면 그칠 전망입니다. 내일 하루 동안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는 차차 흐려지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5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울진이 19도, 영덕 22도, 포항이 23도, 경주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 울릉도 21도, 독도 1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모레까지는 짙은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는 월요일 아침까지 비가 오락가락 길게 이어지겠고요. 특히 일요일에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